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공무원 임용유예, 국가직, 지방직 둘 다 가능하냐? 일단 임용유예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런 거죠. 국가직 합격했어. 임용유예를 했습니다. 지방직에 또 합격해버렸네. 임용유예가 될까요? 국가직 그냥 두고?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그런데 하지 말자. 왜? 내가 두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면 그 밑에 있던 예비 후보자들이 떨어져 버립니다. 본인은 둘 중에 어쨌든 하나만 갈 거잖아.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은 탈락자가 되는 거죠. 추가 합격이 가능했는데 왜 본인만 선택을 해주면. 자, 그래서 저는 반대. 네, 반대입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임용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예를 시킨다. 미뤄둔다는 거죠. 미뤄둔다. 그래서 미뤄두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국가직, 지방직 그게 둘 다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도 아니에요. 예비 공무원일 뿐이야. 예? 언제 임용이 되면 그때부터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임용에 유예를 해가지고 기간을 늘려놨어요. 나는 이때까지는 임용을 안 해도 돼 하고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지금 임용 유예에 나와 있는 거는 요 한 줄 때문에 그래요. 한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둘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 자, 일단 임용유예는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라고 하는 건 뭐냐?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이에요. 이 범위란 게 2년입니다. 2년. 2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명부의 유효 기간이 도가 돼요. 도가 된다 그러나? 뭐 없어져요. 자, 없어져. 쉬운 말로 하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없어지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내가 임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임용이 아니라 시험을 합격했는데 임용이 안 돼서 그냥 없어졌어요. 다시 시험 봐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2년 이내로 임용을 유예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예,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는 순간에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예전에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기 전에 이미 발령을 냅니다. 무조건 임용을 시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 있을 거야. 내가 2년이 더 넘게 남았어, 학교가. 그래서 나는 2년이 넘게 남았으니까 2년까지 꽉꽉 채워야 돼 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보니까 1년 주고 1년 6개월 주고 이래요. 왜 나는 2년을 안 주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2년이라고 해서 대충 뭐 최대까지 끌어 당겼다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전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임용을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 없을 수도 있다. 이거 뭐 거의 간이 철렁하죠. 네, 어쩔 수 없지. 가야지 뭐.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은 다 임용을 시켜요. 실질적으로는 2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임용의 유예 그러면 시작은 언제냐? 명부에 올라가는 순간, 임용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2년입니다. 그게 이제 채용 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부터 2년입니다. 내가 시험 최종 합격하고부터 2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방직은 8월달 정도에 이제 합격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류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9월 초쯤 나올 거예요. 임용이. 그래서 임용유예가. 임용유예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복학을 일단은 해놔야 되겠죠. 빨리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저도 대학을 다녀보니까 1학기 과목이 있고 2학기 과목이 있거든. 근데 이제 2학기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싫어. 못 들어, 안 할래. 내년까지 버티다 갈래. 이렇게 되면 사실상, 네, 1년 6개월까지는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이제 뭐뭐에 따라 가능한지,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병역법, 군대 가는 거,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병역 가는 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는 순간 그 인사 담당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안녕합니다.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무조건 허가하게 돼 있어요. 군대 간다는데 이거 임용유예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군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 군대가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자, 그 다음 대부분은 요거죠.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 학업은 이제 고등학교도 될 수 있고 대학교도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대부분 뭐 고3 때부터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고2인데 합격했다. 그러면 뭐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고2인데 만 18세 이상 돼서 합격한다. 없습니다. 한두 명은 나와요. 한 해에 한두 명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8월달 이후니까 뭐
예,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얘기 그만하고 대학생들 주로 이제 얘기인데 나는 졸업이 너무 멀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일단 신청은 해봅니다. 예, 신청을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줄려 그래요. 너가 졸업을 여기 왜냐하면 졸업을 전제로 한 학업을 계속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이 법은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졸업을 전제하지 않잖아. 그냥 학업의 계속이잖아. 그 내가 학업을 다니고 있으면 되죠. 예, 다니고 있잖아. 지금 휴학을 했던 어쨌든 다닐 거잖아. 그리고 그러면 가능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준다. 웬만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 필요한 질병, 임신, 출산. 요거 임신, 출산도 당연히 해주죠. 그 밖에는 없습니다. 5번은 거의 없어요. 5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런 천운을 타고났다. 아니다. 자, 다른 건 왜냐하면 휴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휴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질병 휴직 뭐 예? 그런 거 다 있어요. 학업도 못 맞춘 거는 연수 휴직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휴직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런 게 있어. 복합적인 게 있을 수 있어. 병역법인데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가 남은 학기도 있어. 그럴 때는 병역법에 의한 임용유예 기간을 빼줘요. 예, 왜? 군대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유효기간 늘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군대 간 기간만큼 무조건 빼줘요. 그러니까 2년 중에 내가 1년 몇 개월이에요 요새? 18개월이죠. 18개월은 빼주고 나머지 남는 기간이 아니지. 18개월 빼고 다시 2년이 세팅되는 건데 문제는 대기 기간 있죠. 대기 기간 이것도 들어갑니다. 예, 내가 오늘 당장 내고 내일 바로 입대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미리 입대하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되죠. 예, 갔다 오면 저녁일부터 2년이 세팅되죠. 근데 그런 분들 아니면 뭐 1년 몇 개월 이렇게 남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학업을 잘 조립 그거 하게 해야 돼요. 예, 그거 있게 뭐야 그거 있게. 이게 순서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하다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하냐. 대학을 다니다가 복잡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복잡해요. 근데 일단 학업으로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임용유예를 할 때는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병역법에 의한 거는 빼주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남은 것도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학업을 하다가 휴학을 했어요. 사실상 안 됩니다. 여기 휴학. 네, 사유가 소멸됐죠. 그러니까 다니다가 학업을 계속한다 그래서 했는데 휴학을 했어. 해외 어학연수로 갔어. 휴학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일단은. 예, 그게 이 문구야. 법은 그대로 제가 문구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문구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 사유가 소멸됐잖아. 지금 학업에 계속이 안 되잖아. 지금 본인이 낸 대학교 계속 다녀야 되는데 안 되잖아. 다만 이런 거 있어요. F 받고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상관없어. 그건 학업을 하잖아. 본인이 시험을 못 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뭐 대학 다닌다고 막 1학년에 합격하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1학년 때 끝나고 뭐 한 2학년 정도 다니다가 때려쳐버려요. 아유, 그냥 공무원 해야 되겠다 이러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다녀보니까 안 되거든. 뭐 공부도 안 되고. 아니, 자기가 직장이 잡혀 있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 빨리 돈이나 벌자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또 방법들이 있어요.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연수휴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버 대학이나 뭐 방송통신대 편입 뭐 할 수 있어요. 주간에 가는 거 아니면 다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학업을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이제 임용이 되기 전에 얘기고요. 임용이 된 후에는 휴직제도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임신 출산 당연히 있죠. 네. 그다음 질병 당연히 있고. 학업의 계속은 이제 연수휴직이라는 걸 쓰기는 하는데 요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어떤 분들 졸업장이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 이 근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잖아. 또 졸업장이 필요하냐.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뭘 하더라도 없는 거. 새로 따는 거는 제가 뭐 하라 말래 모르겠어. 그건 본인 인생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고 기왕 다니던 거 끝까지 다니면 주잖아요. 뭔가를. 네, 학위를 주죠. 학위를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나아요. 네, 전문대라도 졸업하는 거랑 졸업 중간에 자퇴한 거랑은 또 다릅니다. 나중에 뭘 할 때도 뭐 자격증 하나를 딸 때도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는 게 낫다. 근데 이제 빨리 하고 싶다. 빨리 공무원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연수휴직을 한번 알아보면 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독학사. 뭐 그래서 학위를 따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국가지방직 또 된다 그래서 둘 다 이관왕 하신 분들 네 그렇게 하는데 하지 말고 하나만 좀 갑시다. 하나만 네 되냐 안 되냐 자꾸 물어봐서 그렇게 답을 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6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한 명이 다시 추가 합격이 됩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추가 합격 되니까. 근데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게 추가 합격이란 개념은 원래 선발 인원에서 그 다음 단계인 사람이 끌어올라오는 건데, 요즘은 동점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 합격을 시키지 않습니다. 동점자가 많다 보니까 원래 10명 뽑아야 되는데 15명씩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한 명이 그만두더라도 14명이 되는 거죠. 합격자가 10명 될 때까지 다 그만둬야 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하나 끌어올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하다. 네, 다르긴 하다. 어쨌든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